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변형되는 경우가 없어서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외워둘 정도로 공부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는 합니다. 정말인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관세라고 하는 건 세금인 것 같은데 어디다 부과하냐? 수입품에다 부과한대요. 그러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세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궁금해졌어요. 관세가 뭔데요? 그랬더니 자, 관세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수입되는 그런 제품들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여기까지가 관세의 개념이지요. 정부는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세 수입을 늘리고 싶어. 세금 많이 걷고 싶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부과하는 목적 두 가지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대. 바로 뭐다?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관세 부과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영향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단락 별 얘기 없었지요. 수입품에 관세 부과한다. 그럼 국제무역 발생한다. 관세는 이런 거다. 관세는 왜 매긴다? 조세 수입 늘리거나 국내 산업 보호하려고 한다.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데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전환이 되었죠.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프가 나왔어. 너무 무섭기 시작합니다. 자,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에서 온 학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영어로 원래는 쓰거든요. 그래서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supply curve라고 해서 보통 S로 많이 표시를 하고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demand curve라고 해서 D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 곡선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밑에 설명 보시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의 변화이다. 가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추가 소비를 할 때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이야기를 한다. 이 지불 용의 가격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 정도 가격까지는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얘를 P1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어. 나는 P0 정도 주고 살 수 있어. P2 정도 줄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쭉 모이면 뭐가 된다? 이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수요곡선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 뭐냐 하면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인데 이때는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를 추가 생산을 할 때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 다시 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나 이거 이 정도면 팔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가격들의 점점점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이 균형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바로 여기 P0 가격에서 뭐가 결정이 된다? 재화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P1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가격이 P2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올랐어. 우리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이왕이면 싸게 주고 사고 싶죠. 그럼 당연히 가격이 P1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격이 P1일
이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Q1이지요. 즉, 가격이 P1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공급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난 뭐 하고 싶어? 난 많이 팔고 싶어. 그래서 공급 곡선하고 만나는 Q2만큼 생산량을,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되죠. 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예요. 가격이 P2로 하락을 했어. 자, 그럼 이제 균형점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 나 가격 P2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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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싶어. 그래서 수요량은 Q2로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싸게 팔아봤자 남는 거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P2일 때는 가격이, 공급량이 Q1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공급과 수요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두 번째 단락에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볼 거냐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잉여라고 하는 건 남아 도는 거지. 이 잉여의 정확한 뜻부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줄입니다. 잉여의 개념,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소비자의 잉여가 있을 것이고, 뭐가 있다? 생산자의 잉여가 있다. 소비자의 잉여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살 생각이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 그거보다 가격이 쌌어. 그거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 생산자 잉여는 나는 이 가격이면 팔 수 있어. 근데 실제는 이렇게 이렇게 팔았어. 두 개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을 테니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림이 어디 있냐 봤더니 그림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저 이거 한번 지울게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것 같지? 그치, 막 너무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러죠. 막 내 생각나고. 자, 생산자하고 그 소비자들의 잉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소비자 잉여부터 볼 거예요. 지금 저희 가격이 어디서 결정됐어요? P0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면 자, 요 가격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수요 곡선에 요 선 있죠. 요 수요 곡선, D 곡선 밑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게요. 자, 빗금을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돈 주고 살 생각이 있어 라고 밝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P0가 되니까 지금 요 점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P0보다 더 비싸게 주고도 살 생각이 있어. P1만큼 줄 생각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얘는 가격이 P0로 결정이 되니까 이득 봤다라고 생각하겠지. 자, 이득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요 곡선 아래부터 해서 가격 P0까지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삼각형은 바로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 개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럼 생산자도 한번 구경을 해보자. 공급 곡선 요렇게 돼 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요 밑에 가격으로는 다 팔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격이 P0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공급하는 사람들의 잉여가 되겠죠.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설명이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삼각형 부분들, 위쪽 부분이 소비자 잉여, 그다음 아래쪽 부분이 생산자 잉여였습니다. 만일이라고 했어.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참 좋아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상승했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싸게 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즉, 소비자 입장에서 아싸 개이득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날 수 있다. 자, 반면에 앞뒤 얘기 다른 얘기예요. 재화의 가격이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더 싸게 사니까 너무 좋아. 늘어났어요. 소비자 잉여가. 반면에 생산자는 팔아도 한숨만 나겠지. 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가격과 잉여의 관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단락으로 가볼 건데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밑밥 간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그래, 세금 한번 매겨보자.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자, 관세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칠 거냐? K라는 나라가 있는데 얘네는 밀가루 수입하기 전에는 밀가루 가격이 얼마였냐? 수입 전에 500원. 킬로그램당 500원이었고 그러다가 국제시장에서는 가격이 얼마냐? 킬로그램당 300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수입되면 큰일 나겠는데? 국산 밀가루 안 팔리겠죠. 너무 비싸. 이거는 뭐 신토부리 국산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 돈 좀 있어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입 밀가루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잠깐 접어두고 본문 봅시다. K국이 자유무역을 했어요. 그럼 관세가 없어. 자, 그럴 때 자유무역이란 얘기는 뭐야? 관세가 없는 거야. 근데 밀가루를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 경쟁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산 밀가루의 가격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300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300원이야. 예전에 5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 밀가루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 나 밀가루 안 팔아. 이 돈 주고 못 판다.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밀가루가 싸졌으니까 예전 같은 밀가루 안 먹던 사람들도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수요량은 증가를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내 수요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뭐 한다? 수입하게 됩니다. 자, 밀가루 수입으로 다시 밀가루의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잘 보세요. 우리 항상 이런 지문을 읽을 때 뭐가 늘어나고 뭐가 줄어들고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뭐보다 크대요?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다. 그러므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한 사회적 잉여는 어떻다? 밀가루 수입 전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또 나왔어. 자, 원래 우리 피제로를 우리 이제 밀가루 가격 500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뭐라고 보냐면, 이제 P2 국제 밀가루 가격 3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밀가루 가격이 300원으로 하락했다는 얘기는 수요는 얼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원래 균형 가격 P0일 때 원래 수요가 Q0였어. 여기는 수입 전이죠. 수입 전의 수요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요가 얼만큼 늘어났다? Q2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 어때? 너무 싸지? 자, 300원으로 나는 얼마밖에 공급 못하겠다? 공급량이 Q0에서 Q1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 거에서 감소한 분량을 뺀 이 사각형만큼에 해당하는 양을 뭐 한다?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 수입을 하면 국내 밀가루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행복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잉여가 커지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경제학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해하는 걸로 하고, 난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와. 하는 사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따로 살짝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단락 갑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K국이 그런데 하면서 또 이야기가 전환이 됐어. 응, 전환 보자. 뭐라고 하나. 밀가루에 드디어 관세를 부과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400원으로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예전에는 300원 받았거든요. 킬로그램당. 근데 이제 100원이 올랐으니까 이제 밀가루를 어떻게 되겠어? 공급량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는 그 전보다는 물론 500원일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일단 관세 부과하기 전보다는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난 어떻게 돼? 안 사,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이득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증가한 생산자의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의 잉여보다는 결국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또 작아지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좀 물건을 사기가 싫어지겠죠. 자, 그 다음 달라고 이제 가볼게요. 또 문제가 있어요.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게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된다. 이제 나쁜 점들이 몇 가지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거야. 관세 정책의 단점. 부정적인 점,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부분 뭐예요? 예를 들어, 얘는 되게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어준다.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려고 밀가루에다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산 그 밀가루를 생산하는 생산자 이익을 늘려서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장점이에요. 근데 관세가 너무 비싸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 너무 슬픈데? 라면도 비싸지는 거고 우리 좋아하는 과자도 비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밀가루 하루 안 먹는다고 안 죽지. 안 죽지. 우리가 이제 빵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죽을 거야.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경기가 결국 어떻게 된다? 침체에 빠집니다. 실제로 뭐 경제 대공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이제 우리 관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작용을 서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서술에서는. 그래서 긍정적인 점을 좀 서술을 한다거나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가 사회적인 잉여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관세 정책의 뭐였다? 부작용이죠. 아, 마지막 단락은 뭐 하는 거다? 앞에서 나왔던 거를 쭉 요약 정리하는 그런 거 있죠? 계속해서 보시면 또한 이어졌어. 교역도 감소되고 침체도 시키고 무역 분쟁도 있어. 그래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드러내고 있대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현상을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 좀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까지 살짝 포함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세 역기능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저희 끊고요.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5분만 쉽시다.